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진짜 새해 복 좀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또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1월이 지나갔어요. 그 악몽 같던 1월. 오늘이 2월 3일입니다. 자, 저번에 LG 엔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했고, 이게 매력도가 빠진다. 그래서 상장되고 첫날 이후부터 빠질 거다라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해드렸는데, 다른 주식이 매력도가 넘쳤어요. 그죠? 그러면서 LG 엔솔은 진짜 빠졌고, 다른 주식들이 이제 반등이 조금 왔습니다. 두 번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얘기 했었죠. 소련의 곡창지대 우크라이나. 이걸 왜 차지하려고 했었느냐. 근데 전쟁 못한다. 이거 생판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금리 인상 급격하게 못 할 것이다. 왜?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빠져버리면 금리 인상 못 할 것이다. 테이퍼링은 할 수 있어도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는 못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어찌됐든 시장에 반등이 왔어요.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민해봐야 되겠죠. 반등이 오긴 왔어. 진짜 말 그대로. 반등이 왔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의문을 품어야 되죠. 우리가. 자, 제가 하락의 3파가 완성이 됐다고 얘기했죠.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엘리어트 웨이브 시어리.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의하면 하락의 3파가 완성이 됐다. 이제 여기서 더 빠질 것이냐? 지금의 반등이 이 경제학 용어예요. 데드캣 바운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죽은 고양이가 튄다 이 얘기예요. 미국 월가의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고양이를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죽은 고양이라 할지라도 한 번은 튄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 반등이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데드캣 바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시적 반등이냐 아니면 저점을 회복하고 올라오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의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우리가 이 반등을 이용해서 주식 비중 축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반등 때 주식 비중을 확대할 것이냐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죠? 자, 두 가지 신문에 가장 중요한 게 좀 나오는데 이 신문 자체의 내용상으로 보면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도 헷갈리더라도 봐야 돼. 왜? 판단을 세워야 되니까. 자, 코로나가 지금 2만 명대를 넘어갔어요. 10,000명대에서 2만 명대 순식간에 갔습니다. Again COVID-19이에요. 2019년도부터 불거진 이 코비드-19이 2020년인데도 계속 가고 있어. 돌겠네, 진짜. 근데 오늘 진단키트 좀 확 뛰어오르죠. 진단키트 관련주들. 휴마시스, 시젠, 이런 거 다 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DNA 링크도. 소액 유증이라도 치고 싼 가게에 좀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기회도 안 주고 지금 진단키트 뛰는 바람에 튀기 시작하네, 그죠? 여기서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건, 결국은 다시 코로나 초기의 모습으로 주가는 빠져내려가고 있고, 언택트로 가고 있고, 또 진단키트, 그죠? 그 다음에 치료제, 이제 백신 쪽이 아니고 치료제 쪽 계속 나오죠, 그죠? 경구용 치료제 얘기도 나오고, 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약간은 모양이 바뀌었지만, 어찌됐든, 어게인이에요. 다시입니다. 지긋지긋해. 진짜 좀 코로나 시대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겁나서 밥을 못 먹으러 가겠어요. 자, 그래서 이걸 지금 살펴보면서 우리가 방향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첫 번째, 이게 데드캣 바운스냐 아니면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오느냐에 대한 판단을 먼저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신문기사를 한번 짚어봤어요. 첫 번째, 우크라이나 흔드는 푸틴, 진짜 노림수는 소련, 소비에트 연방의 영광제한이다. 내가 얘기했죠. 우크라이나 왜 차지하려고 하는지. 부소련으로 했다가 독립했는 게 우크라이나인데 이게 소련의 곡창지대고 예전의 영광을 다시 가서 뭐로 가고 싶다고? 미중 내 3파전으로 가고 싶은 게 그들의 정치적 입장이다. 이게 푸틴의 입장이다. 저번 방송 때 딱 얘기해드린 게 신문에 딱 나왔어요. 소련의 영광제입니다. 근데 경제력 처제 무조건 강공은 부담이다. 이렇게 딱 적어놨습니다. 자, 내 얘기예요. 전쟁 못한다. 왜? 얘들이 뭘 갖고 있어서 전쟁 못한다 그랬어요? 기득권을 갖고 있어서. 이 전쟁 못해. 그래서 이걸로 보면 데드캣 바운싱이 아니야. 지금 저점 확인하고 올라오는 거. 이걸로만 보면, 그죠?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를 한번 살펴봅니다. 두 번째 기사인데, 무려 2000%. 운동화는 신는 게 아니다. 투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운동화가요, 나이키인데, 여기에 보니까 루이비통 다미의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나이키하고 루이비통하고 콜라보해서 만든 운동화예요. 자, 이게 경매에서 지금 얼마까지 낙찰됐냐면, 루이비통 나이키 에어포스 1은 원래 230만원짜리였는데 1억 8천만원까지 경매가가 올라갔대요.
야, 이 운동화 구하는 사람 대박이야. 그죠? 저도 지금 나이키 운동화 신고 있는데, 이것도 비싼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신발 벗어 보여드려야 되나? 이게 나이키 운동화인데, 여기 이제 뚜껑이 있어요. 여기 좀 비싸요, 이것도. 요것도 지금 막 올라간대요. 중고시장, 리셀 시장에서. 자,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운동화 팔아보려고? 아니지. 자, 지금 롤렉스 매장에는 시계를 안 판대요. 공기를 판대요. 물건이 없다는 얘기지. 자,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결국은 리셀 시장 때문에 다시 판다는 얘기. 되팔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되팔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가격이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가 본 거예요. 실구매자들이 피해를 보는 리셀 시장이 왔다는 거지.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돈이 있건 없건 무조건 물건을 예약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 수 있는 권리를 파는, 즉 이건 뭐예요? 투자의 시대가 아니라 투기의 시대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뭐 때문에? 유동성의 시대 때문에 투자의 시대가 아닌 투기의 시대. 물건을 사서 되팔이해서 이득을 챙기겠다는 그 투기의 시대로 넘어갔다니. 여러분 같으면 운동화 1억 얼마 주고 사겠어요? 나도 안 사요. 미쳤어요. 그죠? 근데 지금 자동차도 그렇대요.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5천 가까이 붙어요. 왜? 지금 신청하면 차를 2년 이상 기다려야 되니까. 차라리 5천 주고 사고자 하는 사람은 실구매자든 이거라도 주고 사겠다는 얘기예요. 빨리 타고 싶으니까. 핸드폰도 뭐 한정판은 지금 막 오른다 그러죠. 지금 톰 브라운 에디션 이것도 막 오른다고 얘기를 해요. 리셀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 자, 이거의 끝은 지금 가상화폐가 그렇게 올라간 것도, 부동산이 올라간 것도 뭐 때문에? 투기의 열풍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실구매자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든 리셀 팔아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지금 공모주 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뭐다? LG엔솔도 마찬가지잖아. 팔아먹기 위해서, 즉 다시 팔기 위해서 공모 시장에 그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몰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금들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직 유동성은 풍부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봐도 데드캣 바운스는 아니에요.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오는 거다라고 봐야 돼. 근데 자, 이제 그러면 저점 확인하고 올라오는 거구나. 결론 세웠어. 문제는 그 저점 확인하고 올라오는 것들 중에 뭐가 강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 2월, 3월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감보 시즌이라고 얘기했잖아. 감사 보고서. 12월 결산법인 상장사들은 3월 말까지는 어찌됐든 감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관리 종목 지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의견 거절도 나오고, 의견 한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 시장으로 봤을 때는 자, 요것만 보더라도 어디로 투자를 해야 된다? 코스피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 코스닥보다는 일단 코스피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 왜?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훨씬 퇴출 기준이 엄격해요. 퇴출될 가능성도 높고 거래 정지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코스피 선택하는 게 맞고, 코스닥을 굳이 하고 싶다면 적자 기업은 피해야 됩니다. 그것도 특히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거나 감사보고서상 이슈가, 즉 간보 이슈가 있을 만한 종목들, 그 종목들이 뭐 있어요? 예를 들면 반기 때 의견 한정이나 6월 지나고 7월 15일까지는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잖아요. 그죠? 그 반기보고서 때 의견 거절이나 한정을 받은 기업들은 무조건 피해야 돼요. 이때는. 자, 여기까지 결론 세웠어요. 그럼 업황을 이제 짚어봐야 되겠지. 어디 업황이 좋을까요? 어게인이에요. 코비드-19 어게인이에요. 그럼 뭐? 또다시 언택이야. 또다시 제약바이오야. 그러니까 뭐? 또 언택 시장으로 쭉 가면 전기차, 로봇, 뭐, 그죠? 이런 걸로 쭉쭉쭉 가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봐야 돼. 지금 진단키트주가 뜬다, 그거 따라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제 지금은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경구용 치료제 쪽에 집중해야 돼.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나 이런 회사들 지금 백신 만들고 있죠. 이런 SK바이오사이언스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회사들에 다시 집중을 해봐야 된다. 근데 셀트리온은 내가 지금 좀 피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분식회계에서 계속 돌아요. 저러다 보면 안 좋을 가능성이 있거든. 굳이 내가 분식회계설이 도는 회사가 저점이라고 들어가서 그거 먹자고 들어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셀트리온 3인방은 빼겠습니다. 이건 뺄게요. 아시겠죠?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그죠? 그리고 뭐 중소형주 장외시장 아이월드 제약도 얘기 드렸고, 경구용 치료제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다시 언택트니까 3월에 지금 뭐 카카오가 안 좋다는 얘기들이 많이 돌아요. 3월에 안 좋을 것이다. 도는데 다시 언택트라고 봅니다. 다시 카카오 네이버가
다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의도하에서 지금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 주식을 싸게 사고 싶으니까. 그죠? 그 관점에서 카카오 네이버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고 보면 시장이 좀 명확해 보입니다. 근데 이러다가도 만약에 유럽발 리스크가 하나 터진다. 배째라 못 갚는다. 저번에 얘기했죠. 피그스 국가 중에 하나가 배째라 못 갚는다. 우리 디폴트 한다. 엑시트 하겠다. 유럽에서 나가겠다. 이 얘기 탁 튀는 순간 다 던지고 일단 피해 있어야 된다고. 아니면 거꾸로 가도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딱 그 관점에서 딱 보고 만약 유럽발 리스크가 싹 부각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던지고 나와야 된다. 확 던지고 나와야 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 깔끔하게 되죠? 딱 끝!